네, 제가 상중이어서 며칠 시장 상황을 체크할 수가 없었는데 그 사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관세 리스크를 통해서 위험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38,000달러 주변에 자리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과 XRP 역시 중요 지지라인 주변에 자리를 해주고 있어서 상당한 충격파에 비교를 하면 그나마 이 정도는 선방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관세 리스크를 통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역시 엄청난 직격탄을 소화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단정하긴 어려운 모습이고 추가적인 변동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발표 하루 만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사실상 붕괴됐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시총이 하루 만에 3조 달러 이상 증발해버려서 팬데믹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 팬데믹의 임팩트가 얼마나 강력했었는지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 상황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큰 충격파 이 자체 하나만 놓고 바라보면서 쫄 필요는 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상 수준을 넘어선 고율 관세, 이 보복 관세를 또 야기시키고 결국에는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과 침체를 몰고 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팬데믹 수준의 충격파를 뉴욕 증시에 안겼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죠. 금융시장 상황은 예상됐던 것이다. 미국 경제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건 수술을 받았고 경제는 호황이 될 것이다. 다른 나라가 놀라운 것을 제공한다라면 관세 협상 의향이 있다. 금리 인하를 선호한다. 참 여러 가지 의미적인 맥락이 담겨 있습니다. 경제가 호황이 될 거라고 호언장담 비슷하게 말을 하는 걸 보면 뭔가 큰 그림과 나름의 전략이 있구나라는 점을 떠올려 볼 수가 있고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추가적인 폭락이 방어가 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금리 인하 이슈를 또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도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트럼프의 관세 전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관세 정책은 다분히 전략적인 게 아닌가, 우리가 조금 더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지금 관세 이슈와 하나로 짬뽕돼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게 이번에 상원에서 관세 폭탄이 빵빵 터지는 와중에 예산안 발표가 이루어진 게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5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신규 감세 재원으로 책정이 된 게 1조 5천억 달러. 이걸 지금 보면은 하원 예산안 4조 5천억 달러보다도 더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관세 폭탄 이후에는 감세 정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 감세 정책 발표는 말 그대로 선거를 겨냥해서 경기 호황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수단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호황이 될 것이다 라고 트럼프가 호언장담 비슷한 멘트를 던지는 게 아닌가. 그런 약간 스텝 바이 스텝의 개념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발적인 조치가 아니라 이번 관세 리스크가 결국에는 큰 그림의 일부, 특히 시작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 관세 충격 요법이 지금 터져서 들어온 거고 이제 정부 재정 기반이 확충될 수 있는 거고 이를 통해서 감세로 인한 경기 부양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거고 경기 부양, 이 호황을 이끌어내는 것은 다분히 내년 중간선거 국면에서 현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순서가 일기 행정부 때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거에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훈을 트럼프가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관세부터 때려버리면서 초반에 기선도 잡고 명분도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적인 구도가 트럼프 행보
전반과 맞물리면서 이 상원 예산안의 대규모 감세 재원 책정도 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아서히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호재가 될 수 있다. 일부 투자자들이 관세 조치로 겁을 먹고 도망칠 수 있지만 나는 관세 조치를 사랑한다. 글로벌 불균형이 조정될 것이고 그 고통은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극복될 것이다. 관세 발표 이후에 2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한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미리 반영됐기 때문이다. 연준은 경제 충격에 대응해서 조만간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재개에 나설 것이다. 인내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면 기회는 곧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한방 크게 얻어맞으면서 이 리스크를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또 연준을 압박하는 카드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 플러스 양적 완화, 우리가 지금 가장 기다리고 있는 거시경제 이벤트잖아요. 이런 것들이 머지않아서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이언 라스무센 비트와이즈 애널리스트입니다. 비트코인의 올해 연말 가격 목표가를 여전히 20만 달러로 예측한다. 시장이 미국의 관세 조치로 혼란을 보이고 있다. 이후에 이런 혼란이 안정되면 위로 치솟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일부 관세가 철회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규제 변화, 이런 최근 몇 달 동안 엄청난 뉴스가 쏟아졌다. 관세에 대한 두려움만 아니었다라면 비트코인은 이미 15만 달러를 돌파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이 감세 이슈로 자연스럽게 연장이 될 수 있다라면 15만 달러 돌파 상황, 다시 말해서 올타임 하이 다시 넘어서는 또 한 번의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또한 지나가는 바람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민터블의 CEO 잭 버크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관세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다. 기관 투자자들이 점점 불안정해지는 미국 주도 기관에서 자본을 옮기면서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다만 위험 회피 심리가 작용하면서 암호화폐, 기술주 등 변동성이 큰 자산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RN의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도 이 단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기관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 트리거만 있다라면 비트코인은 9만 달러 탈환에 다시 도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셔츠의 데이비드 에르난데스는 관세율이 예상보단 높았지만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투기 심리가 대부분 사라진 만큼 기관 투자자들은 밸류에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조만간 들어올 물들이 더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맥스, 비트코인 다음 돌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사이클 고점이 22만 달러 부근이 될 거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EMA 리본 리테스트를 하는 것만 봐도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어 보이는데 과연 이걸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라는 점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6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우세했는데 지금 관세 리스크 때문에 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뭔가 의미 있는 정책 반전 재료가 한번 빵하고 들어올 때까지 차분하게 좀 시장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폴 애킨슨 상원 인준안 통과됐고 이제 상원 표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신임위원장이 자리를 공식적으로 잡게 되면 SEC의 주요 대기 호재들이 하나씩 주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이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대기 호재들이 지금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부터는 본격화
되는 양상을 하나씩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들이 지금 잔뜩 깔려 있어서 이런 소식들 조금 더 반갑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존 리드 스타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폴 애킨스가 정식 임명되면 그는 단순히 규칙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기관의 암호화폐 규제 지침 대부분을 다시 쓸 것이다. 폴 애킨스가 암호화폐 기업이 규제 당국의 표적이 되도록 만든 정책을 철회할 거라고 생각한다.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아마 전례 없는 개혁 12가지를 도입할 것이다. 취임 이후 석 달 정도, 그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에 초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동안 어마어마한 어떤 개혁 작업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점을 우리가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와중에 또 코인베이스가 재밌는 액션을 취했습니다. CFTC에다가 XRP 선물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인증을 위한 XRP 선물 신청서 제출했고 별 이변이 없다라면 4월 21일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고가 됐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4월 21일에 코인베이스의 XRP 선물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되고 이후에 XRP 현물 ETF까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어느 시점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피델리티의 움직임도 굉장히 전폭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세 리스크에 얻어맞아가지고 시장이 흔들리는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사실 큰 그림은 어마어마하게 전폭적인 움직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곳도 아니라 무려 피델리티가 개인 퇴직 계좌 IRA를 통해서 암호화폐 투자 가능한 이 서비스를 출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미국인은 IRA를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매수가 이제 가능하게 됐고 매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 피델리티의 콜드 월렛에 보관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와중에 피델리티는 솔라나 ETF 신청서를 SEC에다가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뭔가 큰 움직임들이 전폭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세 리스크에 단기적으로 혼이 팔려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또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정말 큰 움직임이 이렇게 뒤에서는 함께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기대 포인트들이 정말 산적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흐름이 상당히 아쉽다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더리움의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한 달 정도 또 지연이 돼서 5월 7일로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대규모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전후 시점에 의미 있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사실상 저점 언저리일 거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지금 미스터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과 2020년의 상황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때가 딱 코로나 충격이잖아요. 팬데믹 때 임팩트 빵 왔을 때 3월 달에 그리고 나서 엄청난 반등세를 보였는데 개미들은 이더리움을 포기했지만 고래들은 그렇지 않다. 2분기에 폭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패턴 예쁘게 잘 만들어지고 있고 이 와중에 의미 있는 팩트라 업그레이드까지 잘 정리가 된다라면 이더리움이 살아나는 그런 흐름도 한 번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사실 단기적으로 대응하기엔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많지만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기대 이상의 지금 상황들도 펼쳐지고 있다는 점 함께 염두에 두시면서 계획과 전략 잘 세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칠은 다음 날이어가지고 발음이 좀 많이 샜는데 이 부분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